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무한공항 참사로 179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전 남미 후진국이나 있을 법한 대형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기 짝이 없는데요. 네. 아마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1997년인가요? 그 네. 칼기가 괌에서 추락해가지고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이 됐는데 그 후로 27년 만이죠. 정말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올해 12월은 너무 좀 잔인한 달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 용띠가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뭐 비상계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그 무안공항의 그 사고는 진짜 가슴이 무너지죠. 예. 어떻게 좀 활주로의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는 것도 세대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복항을 했어도 어떻게 활주로 끝에서 착륙을 했으면 좀 많이 달렸을 텐데 활주로 중간에서 내리다 보니까 그 속도가 전혀 줄질 않으니까 그냥 벽에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서 저렇게 참사가 빚은 거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철저히 가려지고 규명이 돼야겠습니다만은 이번 참사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이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상목 이 대통령 대행의 대행 역할을 지금 하면서 대통령 대행, 또 총리 대행, 경제부총리 대행, 지금 이번에는 사고대책본부장까지 지금 맡았지 않습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1인 4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 데는 최소한도 한덕수 대행이라도 전 대행이라도 그대로 있었더라면은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췄을 텐데 한덕수 대행까지 이렇게 줄탄핵을 지금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탄핵된 지 이틀 만에 이번 무안공항이 발생했잖아요. 이틀 만에 됐으니까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 지금 행안부 장관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핵심 5개 보직 중에서 4명이 지금 대행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행안부 장관도 지금 없죠. 또 법무부 장관도 지금 직무정지 상태죠. 또 조지호 경찰청장도 뭐 감옥 가서 거기도 직무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총리가 또 본부장을 하는데 총리조차도 지금 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한심하죠. 또 사고 수습에 나서야 되는데 국방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 안보 문제 이런 것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지금 차관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행이죠. 한국공항공사 사장. 거기도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이 그만두고 지금 자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8개월째 공석이라면서요. 무안공항을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억지로 지금 이 대행 체제로 끌어가는데 이 무안공항 참사까지 나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나라가 백척간도의 성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불안한 이게 연속입니다. 그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고 수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바로 현장 무안으로 달려가고 또 서울로 와서 중대본 회의를 개최를 하고 뭐 세 번이나 하루에도 개최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무한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 이런 것들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야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그리고 7일간 또 애도 기간을 선포한 것도 뭐 잘된 결정이 아닌가. 1차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사역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추수련은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 총리, 경제사령탑의 중대 본부장 역할 2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도 하고 뭐 분향소도 만들고 뭐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당장 내년도에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에 그걸 어떻게 발표를 그렇죠. 하겠습니까? 지금 막 환율 막 오르지 지금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든요. 아니, 수습이 이제 먼저죠. 거기에 이제 안보 재난까지 챙겨야 되니까 이 원인은 뭐 비상계엄으로 인한 뭐 연속된 탄핵 뭐 이런 거로 그냥 공석이 다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예비비는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재난 때 쓰라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도 이 민주당 억지로 이걸 그냥 다 깎아버렸죠. 4조 8천억인데 절반 뚝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2조 4천억으로 잘라버렸어요. 이번에도 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그 예비비가 충분할지 이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절반 이상이 잘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SNS 글이 많은 사람들 뭐 이재명 적극적인 지지층까지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이라는 도대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소시오패스. 왜 살인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불행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 이재명 정말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의 부인이 그때 의사 아닙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의심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중공업 조선주 주식 투자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니 어제 9시 3분에 이 무한공항 사고가 났는데 10시 8분에 1시간이 지나서 다 사고 나자마자 우리는 TV에 다 생중계되다시피 했거든요. 문자 메시지 뜨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그 당직자라든가 참모들이 즉각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고가 나고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호남 아닙니까? 자기들은 정치적 텃밭 아니에요. 거기 이번에 희생된 부분 아마 8, 90%가 전부 그쪽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해가지고 뭐 그 영화 옛날에 나온 거 있잖아요. 60년대 영화인가. 그걸 뭐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쏜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하고 저 한덕수 총리를 하여튼 이 패러디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어요. 비난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대형 참사 179명이 아까운 생명이 얼마나 눈물 나는 생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자기는 윤석열, 한덕수 비난하는 패러디 올리고 내일을 향해 쏴라 이런 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든 빨리 정권만 나는 차지하면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됐든 국민이 어떻게 됐든 그런 생각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1시간 후에 올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1시간이면은 모든 언론이 한 9시 3분에 났는데 한 28분 그 무렵부터는 그냥 속보가 쏟아져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걸 10시 뭐 7분인가 8분에 또 올린다는 10시 8분에 올린 거 보고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저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지 형수한테 욕설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 이런 걸 떠나서 지금도 하는 거 봐요. 국무회의를 다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잖아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은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에도 그 김문기 씨 자기가 밑에서 계속 데리고 썼던 사람이고 골프 여행도 같이 갔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부인하고 춤추고 그런 김문기 씨 어머니가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텔레비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뭐 며칠 전에도 지난 토요일도 금요일이죠. 한덕수 총리 탄핵 가결하는 날 웃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웃음이 거기서, 나옵니까? 진짜 거기서 웃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의 이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빨리 좀 퇴출돼야지. 소시오패스를 우리 야당을 지배하고 있고 이 야당이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이 행정부를 무력화시켜서 지금 국회 독재로 입법 독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SNS를 이재명이 올렸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를 보면 10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거기다가 김윤덕 사무총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기자간담회는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이제 대개 일요일 날들 뉴스가 없는 것을 겨냥해서 각 당이 대부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났으면 그걸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최상목 대행 빨리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특검법 뭐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사무총장 사고가 어떻게 된 파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사람들. 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79명이라는 생명이 사라져서 온 국민이 지금 거의 멘붕 상태거든요. 아니 비행기가 폭발해갖고 그게 화면에 텔레비 화면에 그걸 보면서 다 기절을 할 지경 아닙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소방관이 이렇게 처참한 이 사고 수습은 처음 해본답니다. 시신이 100m까지 날아갔다잖아요. 제대로 된 시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폭발까지 했으니까 그럼요. 다 타고 뭐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죠. 온전한 시신도 없다는 정도로 이 처참한데 거기에다가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라고 하고 그게 정신 있는 사람들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당 대표는 내일을 향해 쏴라 해서 저 윤석열 비난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어제 뭐 몇몇 신문들은 또 그런 것도 썼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이거 SNS 올렸잖아요.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무정지 중인데 SNS 올렸다고 또 비난을 해요. 그게 인간들입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아니 직무는 정리됐더라도 대통령은 그렇죠. 대통령이고 그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애도 그렇죠. 뜻을 표하는 것을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민주당도 그렇고 이 좌파 언론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진짜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지금 이런 큰 재난이 나고 보니까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국방 그리고 치안과 이 재난 담당 컨트롤 타워 여기는 빨리 임명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이 적극적인 그런 행정권을 행사하지 말고 가급적 자제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안이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안보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너무 비어 있죠. 그리고 경찰청장도 지금 뭐 직무 정지 중이지만 경찰청장도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서울 시내가 지금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좀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이는 많이 흔들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흔들어서 국정을 마비 상태로 가가지고 야당이 지금 사실상 통치를 하고 빨리 조기 선거로 가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거의 지금 인간이 아니고 거의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에 미쳤다고 봐요. 이거는 저는 이재명에 대한 아마 징벌이 내릴 겁니다. 쓰나미가. 저는 이번에 무한 사고도 이재명을 다시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설마 저렇게까지 했겠나. 그동안 뭐 형수 욕설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이번 딱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나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인면수심이라는데 동물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인간의 얼굴하고 이제 동물의 마음을 하고 있다는데 동물들은 순진하잖아요. 저렇게 이재명 같이 사악하진 않아요. 이 인면 사심이라고 봐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난 179명이 사망을 한 사고인데 SNS에 어떻게 이 윤석열 비난하는 이런 거나 하고 한가하게 올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저 정부 정지, 직무 정지 이렇게 해서 판을 이렇게 흔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건지 정말 우리나라가 6.25 다음으로 지금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1997년, 8년 외환위기는 그래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마음도 있었고 그때 YS나 DJ가 손잡고 해결해 나갔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정치가 완전 실종됐지 나라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말든지 내가 정권을 잡겠다니까 외환위기보다 더 무섭고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보다 더 무섭고 저는 6.25 다음으로 지금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25 다음으로. 예. 정치는 실종되고 법치도 네.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그런 국가적 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것을 정치권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